안녕하세요. 책 나르샤의 소리 날개 미아입니다. 12번째로 읽어드릴 책은 혼란스러우면서 평온할 수 있지 입니다. 지은이는 김여진, 발행은 2021년입니다. 책과 함께 날아오를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합니다. 새벽 3시 30분으로 본 게 마지막 시각이었다. 눈을 감고 잠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는 무슨. 버티고 버티다가 쓰러지듯 잠든다. 상쾌한 기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피곤할 테다. 4시 전에는 잠들어야 한다는 심리적 강박이 나를 재운다. 개운하게 깬다는 게 무엇인지 아마도 잊었다. 비타민이 부족한가 봐. 내린 결론이 이렇다. 환영과 잔상 속에 살고 있다. 2년 동안의 런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아빠는 말했다. 계속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러면 안 된다는데 내가 계속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이제 와서 올해 초 댕강 자른 머리카락이 아깝다. 한 달에 약 1cm씩 자라난다는 인간의 머리카락. 자르기 전에 길이로 돌아가려면 25cm를 다시 길러야 한다. 일단은 기다려보기로 한다. 25cm의 시간만큼.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탐사 로켓을 발사하면 처음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 탐사 로켓은 지구 주변을 낮게 맴돈다. 궤도를 안정화시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지구가 자신의 중력으로 주변 시공간에 지구 중력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지구를 벗어나려는 모든 물체는 이 지구 중력 영향권 바깥으로 도망가기 위해 수를 쓴다. 로켓은 지구를 곧바로 떠나지 않고 인공위성처럼 지구 주변을 맴돈다. 물론 지구에서 발사되자마자 달까지 일직선으로 날아갈 수야 있겠지만 소모되는 연료가 만만치 않다. 이미 준비 과정 내내 천문학적 큰돈을 썼으니 시간을 더 들이더라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쪽을 선택한다. 지구 중력으로부터 빠져나갈 가장 합리적인 방법. 탐사 로켓은 지구 주변을 천천히 맴돌다가 조금씩 엔진을 분사해 속도를 높인다. 속도를 높이다가 궤도를 타원 모양으로 늘어뜨린다. 궤도는 곧 찌그러진다. 지구에서 점점 멀어지며 중력권에서 벗어나면 그때 속도를 더 올려 지구를 완전히 떠난다. 탐사 로켓이 달에 도착한 이후의 이야기보다 탐사 로켓이 지구를 떠나는 과정 이야기가 더 궁금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로켓이 달까지 일직선으로 한 번에 날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그 이유 중 돈이 많이 들어서가 포함된다는 것에 한 번 더 크게 안도한다. 그는 몰라서 계속 그러고 있는 게 정말 아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다. 일단 지구를 떠나 궤도를 안정화시켜야 하는 게 우선이니까. 서서히 멀어져야 하니까. 지금 떠나려는 곳의 중력권으로부터 한 번에 벗어날 만한 자본이 없으니까. 그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안전하게 떠나기 위해서는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게 결코 25cm의 시간만큼은 아닐 거라는 것도. 구글은 포레스켓을 노르웨이 말로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경험하는 극도의 행복감이라고 정의했어. 그런데 정작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포레스켓이라는 말을 좋아해와 사랑해 그 중간 의미로 쓴대. 사랑한다는 말을 쓰기 이전의 단계인 거야. 연애에 있어서 좋고 싫음의 구분이 명확한 편이라는 그들에게 도대체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이 웬 말이냐고.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큰 의미라서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전달할 다른 말이 필요했대. 실생활 쓰임새로 보면 포레스켓은 영어로 번역하기 힘든 말이래. 사랑에 빠졌지만 사랑하기 직전의 단계.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직전의 단계. 혹은 사랑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포레스켓 할 수 있는 단계.
넌 포레스켓을 거쳐 사랑으로 가고 있니? 오랜만에 펼친 책 맨 앞에 너에게 보내려다가 못 보낸 엽서가 꽂혀 있더라고. 큰 이유가 있어서 보내지 못한 건 아니었어. 엽서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마음을 적다 보니 멍청하게 주소 쓸 여백을 남기지 않은 거야. 다 쓰고 깨달았어. 바보같지 진짜. 글자를 아주 작게라도 써서 너의 집 주소를 적어 보낼까, 봉투를 따로 사서 넣어 보낼까 고민했지. 그러다 그냥 가장 좋아하는 소설책 사이에 꽂아두었다. 엽서도 최근 산 엽서 중 제일 마음에 든 거였어. 나는 언제고 이 소설을 다시 읽을 테고, 그럴 때마다 이 편지를 쓸 때의 내 마음과 그 무렵 너의 모습을 회상하겠지. 햇살이 좋아. 기온이 14도 정도라네.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걸리기 십상이겠어. 물 많이 마시고 입을 꼭 덮고 자려고. 너도 그래줘. 집 주소 대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적었네. 그것도 언제나, 언제나. 저녁 8시가 되면 동네 개천가 산책길로 걷기 운동을 나간다. 1시간 남짓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아가며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다. 나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최고의 애인이었던 적은 없었겠구나.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해 주었지. 이렇게 나를 기억해 줄 만한 친구가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열과 성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게 내가 내 감정 주체 못해 분출했던 사랑이었지. 내가 받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이렇게까지 미치자 서글퍼지다가 울컥하기까지 하다가 우리가 만나기는 했었나? 그게 실제 일어났던 일이 맞나? 내가 내게 있었나?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나는 어느새 푸석푸석을 향해 가는 방건조 인간이 되어버려 이 마음마저도 푸스스스 하고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수술이나 사고로 갑작스럽게 손발이 절단됐을 때 없어진 손발의 감각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환상사지. 팔다리가 절단된 10명 중 6에 8분 이 환상사지에 의한 환상 감각을 느낀단다. 두뇌에는 신체 지도가 있는데 완전히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서 팔이나 다리가 잘려나가면 뇌는 48시간 이내에 이 신체 지도를 재구성한다. 재구성 과정에서 절단으로 인해 감각이 박탈됐던 신경세포들은 살아남기 위해 박탈된 부분 근처에 자극이 입력되는 부분으로 슬그머니 배선을 바꾼다. 이 때문에 두뇌는 팔다리가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환상 속 팔과 다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부위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무슨 수로 치료한단 말이야. 과거의 의사들은 난감했다. 절단 부위의 밑동을 계속 잘라나가거나 척수로 들어가는 모든 감각신경을 잘라버리는 방법을 써봤으나 효과는 미미했고 아픔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환상지통은 잘려나간 절단 부위 자체가 아픈 게 아니라 더는 아플 곳이 없는데 없는 걸 있다고 내가 착각을 해대는 바람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이 지옥 환상굴레를 두뇌 연구자 라마찬드란 박사가 끊어낸다. 이른바 환상사지 제거 수술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왼팔을 잃고 환상지통을 앓는 환자가 거울에 바짝 기대서서 정상적인 오른팔을 거울에 비춘다. 두 개의 팔이 마치 모두 실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른팔을 까닥까닥 움직이도록 한다. 존재하지 않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던 환각의 왼쪽 팔이 거울을 통해 실제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만다. 환상의 왼팔과 두 눈으로 보이는 왼팔이 일치하는 순간 뇌는 충격에 빠진다. 시각은 왼팔이 있다고 정보를 전달하지만 체감각은 아닌데, 왼팔은 없는데 신호를 보낸다. 공경에 빠진 두뇌는 감각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왼팔을 없애버려 왼팔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명령한다. 이윽고 환상사지도 통증도 소멸한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왼팔은 없다고 해도 믿지 않던 내가 거울로 만든 시각적 착각에 의해
귀신이라도 본 듯 정신 차려 사실을 인정하고 체념한 것이다. 2019년 채널 JTBC에서 방영한 드라마 멜로가 체질에서 극중 은정에게는 언제 어디에서나 매번 늘 항상 항시 어느 때고 그녀와 함께인 애인 홍대가 있다. 그는 무슨 수로 24시간 그녀와 함께일 수 있을까? 애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혼자서 견뎌낼 수 없던 은정이 만들어낸 환상. 은정은 환상지통을 앓는 환자들처럼 홍대가 보이는 환각에 상담을 받으러 의사를 찾아간다. 두 개의 인생을 하나의 인생인 듯 따아가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다. 촘촘했던 매듭이 풀어지고 끊어지기까지 해서 한 가닥만 남은 자리를 보며 과거의 환영을 안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은정들. 그들은 지금 환상지통으로부터 안전할까? 아플 텐데. 내가 더 이상 800일을 해주지 않는데도 박탈을 거부하는 신경세포들이 기어코 너와 함께하던 때의 감각을 찾아가 백엔잇에 배었던 내 체온을 그리워하게 만들 텐데. 거대했던 사랑이 점으로 변하는 걸 목격하고 많은 시간이 흘러 이제는 괜찮아져 스스로 방건조 인간이 됐다고 말하는 나조차 잘려나간 사진만 떠올리면 많이 서글프다 말할 수밖에 없는 환상지통이 남아있다. 거울 앞에 수백 번 서성여 봤는데도 겨우 이 꼴이다. 그래서 나는 내게 남은 점이 초미세먼지만한 크기인지 우주 안의 지구만한 크기인지 재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유럽의 광장은 대부분 교회 혹은 성당 건축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거라는 설이 있다. 유럽 여행 중 광장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 또는 성당 앞에 서 있지 않았나? 유명한 교회가 있다던데, 성당이 있다던데 하고 한번 가볼까 길을 찾다 보면 또 내가 있는 곳은 광장이고,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렇다. 교회나 성당 등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 올리기 위해 상당한 양의 부자재를 한자리에 쌓아둔다. 건축을 위해서는 수많은 인력이 동원된다. 이에 따라 주변으로 노동자들이 먹고 쉴 만한 상점과 숙소가 발달한다. 긴긴 시간 끝에 건물이 완공되면 건축 자재들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공사 당시 생긴 주변 상점과 숙소들은 그대로 유지되니 공터는 어느새 사람들로 채워진다. 그 광장에서 나는 혼자였다. 이 넓은 세상에 혼자 우뚝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있다. 예고편도 보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길지 느낌만 가지고 매일을 살아내는 나를 대견스러워해야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또 고독할 틈이 없는데. 틈이 있대도 나는 틈 사이로 새는 한 선의 빛을 좋아하니까 다 괜찮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함께 했던 책은 김여진님의 혼란스러우면서 평온할 수 있지 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편안하시길. 감사합니다.